봐봐 얘들아. 한국말로 가정법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야 너가 남자라고 한번 가정해봐. 네가 학생이라고 한번 가정해봐. 이런 말 들어봤어요? 가정이라는 거 결국 진짜가 아닌데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걸 우리가 가정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결국 이름 자체가 가정법이라는 거는 현실이 아닌데 그렇게 한번 상상해보자. 이런 걸 가정법이라고 해주면 돼요. 근데 이때 가정법이 어떻게 일단 모양이 생겼냐면 요거 착각하면 안 돼 얘들아. 내가 if로 문장을 한번 시작해 볼 거란 말이야. if의 의미가 뭐였죠? 만약에. 근데 만약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접속사 배울 때 이미 조금 배웠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거 개념 정리를 잠깐만 어디서부터 해줘야 되지? 너네가 중1인데 중2 걸 하다 보니까 이게 중2 거다 보니까 어디서 정리를 해야 될지 그냥 처음부터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 그럼 가정법은 앞으로 내가 if를 시작하는 거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거든.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름을 우리가 if라고 시작하는 접속사 배울 때 배웠던 그때 if 있죠. 얘는 그러니까 지금은 몰라도 돼요. 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냐면 얘는 조건절이라고 이름을 부르거든. 아니 오늘 배우는 게 가정법이라며. 근데 그거랑 조금 비슷한 게 조건절이라는 게 있어. 그 다음에 2번으로 하고 내가 이때 if를 쓴 다음에 얘를 가정법이라고 한번 적어볼게. 일단 이렇게 할게요. 우리 영작을 이렇게 해볼게. 만약에 너가 파티에 오고 싶으면 와도 돼. 이렇게 영작해보자. 만약에 너가 파티에 오고 싶으면 if you 파티에 오고 싶으면 want to come to the party 이렇게 뒤에 일단 생략할게요. 너는 와도 돼. 이렇게 허락해주자. you 와도 돼. 무슨 come? 허락할 때 쓰는 조동사. can 그쵸? come 이렇게 할게요. 만약에 너 오고 싶으면 너 와도 돼. 이렇게 할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if 가정법 오늘 배우는 게 이제 요건데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 만약에 내가 돈이 많이 있다면 너에게 돈을 빌려줄 텐데 이제 이렇게 할 때 만약에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have죠. 근데 내가 일단 뭐라고 쓸 거냐면 had라고 한번 적어볼게. had money. 내가 만약에 돈이 많다면 내가 너 빌려줄 텐데 I 빌려줄 거야. 그쵸? will의 과거는 내가 이때 뭐라고 쓸 거냐면 would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빌려주다. lend가 되겠죠. 바로 내가 빌리는 거 lend you 이렇게요. 아니 위에랑 밑에랑 지금 차이를 보니까 얘는 이름이 접속사고 조건절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고 오늘 배우는 얘는 이름을 가정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건데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시제 원태가 언제예요? 현재인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건 현재인 거죠. 얘는 과거인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조동사의 과거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대체 해석은 똑같죠. 해석은 똑같은데 얘랑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첫 번째 나오는 조건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어떨 때 그러니까 일상에서 해야 할 때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얘 같은 경우는 충분히 현실 가능성이 있을 때 써요. 민서야 오늘 집에 가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연락해도 돼? 라고 이야기할 거면 평소에 학생들에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거지. 됐어요? 현실 가능성이 있을 때는 이제 조건절이라 그래서 앞에가 현실 가능성이 있으면 현재 쓰고 현재 쓰는 거야. 됐어요? 근데 만약에 야 내가 돈 있으면 너 빌려주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거는 이제 여기 if절에 현재 친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 갑자기 얘가 과거 시제를 쓴다. 그럼 얘는 이제 현실 가능성이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없을 때 써요. 그럼 내 말을 들어봐 얘들아. 내가 영어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내가 한국말로 뉘앙스로 한번 전달해 볼 테니까 그게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맞춰봐. 갑자기 주원이가 나한테 쌤 돈 좀 빌려주세요 이래. 주원아 내가 지갑 찾아보고 있으면 빌려줄게. 내 느낌이 현실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죠. 지갑 찾아보고 있으면 빌려줄게. 우리는 이렇게 뉘앙스로 설명을 하잖아. 그러니까 현실 가능성이 있을 때는 난 뉘앙스로 이렇게 해볼게. 아니면 쌤 저 돈 좀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야 내가 있으면 빌려주지.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죠. 그래서 한국말로 표현할 때는 어떤 뉘앙스로 이렇게 전달을 할 수가 있지만 영어로 얘기할 때는 그게 현실 가능성이 있으면은 뭐라고 하는 거야? 현재 시제를 쓰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현재. 그게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현실 가능성이 이제 없어. 이제 친구한테 없다라는 걸 너무너무 표현해주고 싶어. 그럼 영어는 이렇게 시제로 표현한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현재지만 시제를 무슨 시제를 쓴다고요? 과거. 앞에 과거, 뒤에도 조동사의 과거 이렇게 쓰면 그걸 우리가 가정법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야. 그래서 if라는 말이 등장하면 이런 것도 보면 애들이 가정법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얘는 이름을 조건절이라고 불러요. 접속사 배울 때 배우는 거.
만약에 뭐뭐 한다면 뭐뭐 할게 뭐 이런 거 우리 배우잖아요. 자, 그런 얘기할 때 사실 조건절에서 배웠던 if의 시험 포인트는 이거죠. 여기 will을 쓸 수가 없는 거 생각나? if절에 will 못 쓰는 거 주원아 생각나? 그래서 will을 못 쓰고 현재를 쓴다. 우리 뭐 조건절 배울 때 접속사 배울 때 이런 거 했었는데 그래서 will을 못하고 현재를 쓰는구나. 이게 지금 조건절. 이거 예전에 배웠던 거니까 이 정도만 한번 해주면 되고 오늘 배우는 진도는 바로 2번에 해당하는 가정법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누군가가 아니면 이제 우리 나중에 다음 주에 배울 다른 가정법도 마찬가지로 가정법이 뭐야? 라고 얘기하면 현재 사실을 한번 반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거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게. 요거 이제 비슷한 예시를 한번 더 해볼게요. 아니면 우리 한국말로 내가 남자라면 그 남자의 제안을 받아들일 텐데 야 우리 사귀자 그런 거야. 그럼 야 걔 완전 잘생겼잖아. 야 내가 남자라면 걔랑 사귀겠다. 내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야. 야 내가 내 말 잘못했다. 남자인데 남자랑 사귀는 생각이 남자인데 남자랑 사귀는 게 돼버렸잖아. 여자애가 이제 고백을 한 거야. 야 걔 완전 예쁘잖아. 내가 남자라면 걔랑 사귈 텐데. 그러면 지금 내가 남자가 아닌 거잖아. 네. 내가 남자라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니 내가 남자일 가능성이 현실 가능성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럴 때는 여기다 넣어주면 이제 어색하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 이제 넣어줘야 되는데 우리 오늘 외워야 되는 건 뭐만 외우면 되냐면 시제를 뭐라면 시제를 무슨 시제 해주라고요? 과거 해주면 돼요. 내가 만약에 남자라면 원래는 I am a boy, I am a man이죠. 그럼 am의 과거가 뭐야? 그쵸, was가 되죠. I was a man. 내가 남자라면 나는 받아들일 텐데 아니 그 남자랑 데이트할 텐데 우리 이렇게 할까? 우리 데이트하다 영어로 뭐라 그랬는지 생각나요? 그 남자랑 나가는 거잖아. 그쵸? Go out with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조동사의 과거 써야 되는 거니까 뭐 할까? would 해도 되고 뭐 would가 자연스럽겠죠? would 데이트하다 Go out with him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여기 시제가 뭐라고요? 과거구나. 뒤에는 선생님 이렇게 말할게. 조동사의 과거를 쓰면 돼요. 조동사의 과거. can의 과거가 뭐야? could요. may의 과거는? might. 이렇게.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시제가 과거고 뒤에도 과거 이렇게 맞춰주면 되는 거구나. 여기서 이제 하나. 비동사를 선생님 지금 was라는 비동사를 썼는데 가정법에서는 was도 정답이고요. 뭐도 정답 처리하냐면 원래는 이제 were를 맞다고 이야기를 하거든. If I were a man, if I were you. if I were you는 뭔 얘기야? 내가 너라면, 그쵸? 야, 내가 너면 그 남자랑 데이트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고 if I were you 또는 was 해도 되고 were 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일단 오늘 개념은 현실 가능성이 너무너무 없어. 그러면 앞에 시제 뭐 하라고요? 과거. 뒤에는 무슨 과거 하라고요? 아유 똑똑해, 그쵸? 조동사의 과거. 이렇게 해주는 걸 우리가 if 가정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됐나요? 그 일단 빨간색으로 우리 밑줄 먼저 치고 가볼게. 158페이지에서 1번에 빨간색이랑 형광펜으로 밑줄 쳐봐. 맨 위에. if 주어 동사의 과거 그 다음에 쉼표 찍고 주어 조동사의 과거 그 다음에 동사 원형. 하나만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PPT로 한번 해볼게. 이제 어떤 멋진 차가 이렇게 딱 지나가는 거야. 그럼 친구한테 내가 돈 있으면 저 차 살 텐데. 돈 있으면 저 차, 이렇게 하자. 돈 있으면 저 차 살 수 있을 텐데. 조금 이렇게 해볼게요. 내가 만약에 돈이 있다면 if I 돈이 있다면 had money, 그쵸? 돈이 있다면 저 차를 살 수 있을 텐데. 그쵸. would해도 상관없어요. would 난 could 할게.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조금 살렸으니까 by 저 자동차를 that car 이렇게요. 다시 이거 가끔 궁금해해서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would와 could의 차이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서 would는 뭘 얘기할 때 쓰는 거냐면 의지를 나타낼 때 써요. 내가 돈 있으면 저 차 살 텐데. could는 뭘 얘기해? 그치, 가능성을 얘기하죠. 내가 돈 있으면 저 차 살 수 있을 텐데. 뭐 할 수 있다는 거 강조하고 싶으면 could를 쓰면 되고 내가 그렇게 할 텐데 라고 얘기하려면 would를 쓰면 되는데 두 개의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뭐 그게 막 포인트가 되는 건 아니라서
일단은 여기 시제를 과거를 썼구나. 그냥 여기를 과거를 썼구나. 이렇게. 근데 내가 아까 가정법하고 이렇게 화살표를 했다? 가정법이라는 건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상상해보자. 가정해보자. 이런 얘기인데 이거의 반대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직설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네 직설적이라는 말 들어봤어? 네. 너 이렇게 직설적이니? 이렇게 얘기할 때 막 대놓고 막 팩트 폭행하고 이런 거 막 직설적이라고 이야기하잖아. 볼게. 내가 돈 있으면 저 차 살 텐데. 이렇게 하는 걸 가정법이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돈이 있으면 저 차 사는 건데 이게 가정법이고요. 직설법은 난 돈이 없어. 난 그래서 저 차를 못 사. 이렇게 얘기하는 걸 직설법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내가 키만 크면 저 남자랑 사귈 텐데. 근데 그 말은 난 키가 크지 않아서 저 남자랑 못 사겨. 이렇게 얘기하는 걸 직설법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이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바꿔보세요 라고 하거나 이때의 직설법을 가정법으로 바꿔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조금 헷갈리거든. 그래서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돼. 얘들아 if 썼으니까 이거 무슨 법이에요? 이게 지금 가정법 쓴 거잖아. 그치? 얘를 한번 직설법으로 바꿔보세요 라고 하면 난 항상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 공식도 사실 있거든? 어떻게 바꾸는지 공식도 있어. 근데 공식한다기보다 우리는 이제 좀 잘하니까 그냥 영작한다라는 개념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좀 나중에도 그렇고 영어를 배운다는 입장에서 아마 더 좋을 거야. 한국말로 한번 잘 생각해봐 얘들아. 내가 돈 있으면 저 차 사는 건데 그럼 그 말은 돈이 없어서 차를 못 사요를 영작한다는 그냥 개념으로 일단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돈이 없기 때문에를 뭐라 그래? because 또 since 마지막 하나 아니야 A로 시작해. as 하면 돼요. as의 의미가 뭐뭐이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다. 얘를 직설로 바꿀 때 because를 쓰기도 하지만 as를 좀 많이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as라고 한번 해볼게요. as 한 다음에 나는 돈이 없어요. 영어로 해봐 얘들아. 그쵸. don't have money. 그쵸.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나는 저 차를 못 산다를 그냥 영작하면 돼요. I can't buy. 그쵸. 이렇게 가면 돼. 그래서 한국말로 차라리 그냥 그 말을 직설법으로 바꾼 다음에 걔를 영작한다라는 개념으로 가면 나는 훨씬 더 낫다고 이야기하긴 하거든. 근데 너네 지금 막 너무 되게 잘했거든? 근데 어떻게 이걸 돈트라고 벌써 막 살렸지? 얘들아, 여기 과거 썼잖아. 네. 근데 왜 돈트 현재를 왜 갑자기 이렇게 다시 현재로 쓴 거지? 맞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가정법이라는 건 현재 사실에 지금 현실 가능성이 없는 걸 얘기할 때 쓰는 거니까 다시 시제를 현재를 쓰는 게 맞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 다음에 차를 못 사는 것도 언제 못 사는 거야? 지금 다시 못 사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다시 시제가 어디로 돌아와야 돼? 현재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한국말로 연습을 조금 많이 해준 다음에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문제를 풀기가 쉬울 수도 있거든. 공식이 내가 있다고 하긴 했는데 나중에 혹시 모르니까 공식은 그래도 한 번은 적어줄게. if를 뭐로 바꿔라? as로 바꿔라 라고 하고요. if절의 과거를 무슨 시제로 바꿔라? 현재로 바꿔라. 앞문장이 그 if절이 부정이면 긍정으로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실을 반대해 보는 거기 때문에 돈이 그쵸? 그 다음에 그 문장이 만약에 긍정이라면 부정으로 바꾸면 돼. 요거는 그래도 알고 있으면 참고가 될 수 있으니까 요거 책 한 켠에 적어두는 걸로 할게. 158